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 여름 날씨예요.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막 땀이 줄줄 나요. 아직 에어컨을 켜지 않았는데 조만간 에어컨을 켜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더위를 조심하시고 이럴 때 에어컨 바람 쐬다가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혹은 취업하고 싶은 곳은 어떤 일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사실 이런 주제가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한국의 취업 시장이 지금 엄청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음악을 좀 깔아놓고 너무 무겁지 않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의 취업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먼저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최대한 많이 취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취업을 할 나이인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으로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은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또 이제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불균형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보다는 조금 작은 중견기업, 이런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취업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들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연봉입니다. 내 적성 아니면 직장 동료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연봉이에요. 일단 일을 하니 돈을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근무 시간이죠. 내가 매일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저녁에는 적어도 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슬플 수 있는데 나의 대학교 전공이라던가 특기라던가 이런 걸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좀 후순위,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을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취업 시장을 이해한 상태로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취업하고 싶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군 중에 하나는 서비스업이 있어요. 음식을 파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또 관광업이라던가, 통신, 아니면 금융업,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호하는 부분은 IT, 컴퓨터 관련 직종이죠.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 통신의 강국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일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떨칠 수 있는 마케팅, 이런 쪽에서도 좀 일을 하시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다 아니면 넷플릭스다, 이런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되게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 제작회사, 이런 데서 일하려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도 봤는데,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은 좀 많이 적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로는 한국의 공무원은 일단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
좀 월급이 처음 시작할 땐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까?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팟캐스트의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요. 일단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취업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보통은 대학교 3학년, 4학년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 같은 경우, 전 남자라서 남자밖에 모르지만 대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쯤에 보통 군대를 갔다 와서 2학년 보내고, 이때쯤에 남자들은 좀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취업을 위한 준비들을 시작을 합니다. 혹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를 취업준비생, 줄여서 한국말로 취준생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시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준비의 기간을 거쳐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좀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하느냐? 취업을 준비하는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을 한국에서는 스펙이라고 불러요. 어떤 스펙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대학교 스펙이에요. 놀랍게도 최근에 이제 한국의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일 것 같으세요? 70%라고 해요. 대학교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좋지 않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이런 거가 이제 스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대학교에서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성적은 몇 점을 맞았는가,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영어 시험 점수를 필요로 해요. 대표적인 영어 시험이 한국에선 토익이에요. 그래서 토익 몇 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고, 근데 그 점수만 가지고는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토익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뤄야겠죠.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자격증을 또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전문 분야의 자격증은 정말 많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단 많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취업할 때는 내가 이제 지원서를 써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어떤 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초중고 대학교까지는 다 생활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살짝 바꿔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자소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까 어학 시험이 필요하다,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외국인들이랑 영어 대화를 편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시험이니까. 그래서 어학 연수를 외국으로 다녀오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공모전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나갈 수 있는 대회 같은 거, 상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는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라도 더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인턴십이라고 있어서 어떤 회사에 인턴으로 잠깐 가서 일하기도 하고 경험 같은 것도 좀 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아주 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이죠. 성형도 스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사람도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런 스펙 준비 문화가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3년은 그냥 기본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 나 이제부터 취업을 준비할 거야 하고 2, 3년 동안은 계속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도 졸업하고 2년,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나 혼자 쓰면 내가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를 확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 같은 데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니는 학원은 좀 비싸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게는 한 5, 6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 300만 원, 2,000달러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선 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처음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첫 취업 연령이 처음으로 일을 하는 나이가 남자는 28세에서 31세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는 26세에서 27세 사이라고 해요. 옛날에 비하면 많이 늦어진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취업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어 공부를 좀 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나라 말도 할 줄 알고 또 이제 성격도 좋고 이러면 어떤 해외에 이렇게 출장 가기도 좋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할 줄 알면 좀 취업이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도 할 줄 아는데 거기에 컴퓨터까지 좀 잘 다룬다. 그러면 사실 취업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정말 어렵죠.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취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을 구하느냐? 과거에는 신문 같은 데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사용하진 않고요. 내 뭐 졸업한 선배가 있는 곳에 추천받아서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우리 이제 모집합니다 라고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아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홈페이지는 잡코리아라는 곳이랑 사람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잡코리아와 사람인이라는 요 두 곳에 많은 회사들이 우리 사람 구해요, 우리 이런 사람 구해요 라고 올려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나 이런 회사 괜찮은 것 같아, 월급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좋은 점이 이 회사에서 뭐 면접을 봤던 사람이나 일했던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요. 이 회사는 이런 게 좋았고 이 회사는 이런 게 나빴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 부분이 나와 맞다면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여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외국인이실 테니까 외국인을 뽑는 것도 요 사이트들로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일자리를 구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취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을 하면 또 이제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요. 월급만 열심히 모아가지고는 또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자기가 일하는 거 외에 남는 시간에 부업이라고 해서 세컨잡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뭘 파는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들 취업을 해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한국의 취업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막 밝고 신나게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뭐 이런 부분도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니까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하죠? 언어를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뭐 컴퓨터를 공부하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나눠주실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밝고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